안녕하세요. 이대합 축구입니다. 오늘 축구 뉴스를 보니까 정몽규 회장과 관련된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법원이 축구협회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소식과 또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몽규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축구협회가 지난달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중지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이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동안 축구협회하고 문체부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해가지고 축구협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뭐냐면 제명이나 해임, 자격 정지, 이 세 가지 처분 중에서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된 그 사유는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부분과 징계 축구인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면 조치를 했다, 이 점과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 신청 등 국회 국정감사까지 다루졌었던 그 논란거리가 그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큰 잘못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체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어떤 감정 싸움까지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불복하고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제 뭐 축구 관련 사안들이 법원으로 계속 이어졌던 그런 사례들이었습니다. 그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그 가처분 신청이,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 회장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 발표문을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징계로 인해서 그 선거에서 손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효력은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자, 이번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사선에 도전하는 정 회장은 26일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 회장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회장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되면서 뭐 굉장히 시끄러워졌었겠죠. 왜냐하면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은 후보 자격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이날 기자간담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이었나? 그때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다른 후보들에게 비방 대신 경선에만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정 회장 입장에서는 비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의장 아울러서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선거인단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선거인단은 한 200명도 안 되죠. 193명인가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축구인들의 대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전문회장이 처음 회장이 당선될 때는 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106명인가? 그 정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3기, 단독 출마했지만 3기 때 이제 한 200명 정도로 늘리면서 지금 늘려왔는데 그동안 경선이 없어가지고 이런 불합리하고 약간은 편파적, 불공정한 이런 선거인단 제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경선을 하면서 그게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회장이 조금 선거인단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선된다면,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와 함께 뭐 요즘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시스템 개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뭐 주목되고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부금 부분입니다. 기부금. 최근에 뭐 상대 후보에서 뭐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몽규 회장이 지난 12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축구협회에 기부한 것이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 회장이 나는 억울하다. 그 이상이 훨씬 많이 됐다는 이런 어떤 얘기인데요. 정 회장은 자기가 축구인들한테 밥값을 상금만 하더라도 몇십 배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볼멘소를 했습니다. 밥값과 기부금은 좀 완전히 다른 건데 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밥값은 밥 먹는 사람 각자가 내는 걸로 하고 축구협회에 후원금을 더 많이 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후보 자격이라는 그 변수까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 선거는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가지고 신문순 후보, 허정무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뭐 난타전도 될 거고 또 다른 뭐 주요 공약도 내놓을 거고 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했으면 합니다. 이 공정한 선거는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또 선거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인들이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이번에는 진짜 공정한 축구협회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